자, 제가 며칠 전에 그 만배영의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예언을 했습니다만, 놀랍게도 어제 극단적인 선택, 아니, 극단적인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시도 맞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거 맞을까요? 저도 그 생각은 약간 해봤는데, 이제 병원에 들어갔고, 그 뭐 생명에 지장 없는 정도의 수순이라고 하면, 뭐, 자작극 같은 느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이 자체가 또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뉴스의 내용을, 팩트를 정리하고, 거기에 심리적인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 53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만배 씨인데요. 이분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목 부위에 흉기 자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거는 본인이 시도한 건 아닐 거라는 생각,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왜냐면 일단 만배형은 총각이시고요. 네. 갑자기. 네, 새로 정보를 알았는데 만배형이 총각이시고 굉장히 가오를 중시 여기시는 분이래요. 가오? 내과구나. 그러니까 아시겠죠, 약간. 그럼 되게 멋있어야 되는데 네. 송 작가님 과면은 멋있을 것 같지만 안 멋있어. 좀 그런 약간 그만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한 것이죠. 이게 이제 누가 만일에 했다고 하면 미수인 거고요. 근데 저는 누가 이거를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면 지금 김만배 씨가 죽어버리면 지금까지 검찰이 만들어 놨던 이 대장동하고 이재명 대표하고의 얼개 구조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면. 그러면 도대체 이 화천대유를 비롯한 이런 이 관련돼 있는 이 부동산의 그 개발 수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최초의 어떤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김만배가 안 뒤집어 써주면 오히려, 그 뒤에 같이 일했던 박영수라든지 오히려 이런 쪽으로 이제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자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아니 이 자해, 그러면 말을 예를 들어서 목표는 이재명 잡기였어. 근데 김만배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에이씨 확 그리고 죽여버리고 다 뒤집어 씌우면 그럼 거기 개인 일탈로 끝나는 거지. 그러면서 돈 다 뺏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거는 그냥 김만배 일가만 망가뜨리는 거지, 이재명 대표한테 타격을 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어떻게든 김만배가 나는 이재명을 잘 알고 동업자고 이재명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 멘트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멘트를 뱉으면 김만배가 벌어놓은 1,000억이 날아가니까 자기 배당금이 사실상 정치자금이 돼버린 거고 그것 때문에 날아가가 생기니까 끝까지 버티고 그 얘기를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검찰 만들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산관리인 2명을 잡았어요. 재산관리인 2명을 잡아갖고 네 돈 다 뺏는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해갖고 그럼 나 자살해버린다? 라고 위협을 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김만배가 죽으면 검찰이 불리해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말만 가지고 해야 된다면 김만배가 따로 증언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전에 있는 증언으로 끝나버려야 되는 그렇지. 그럼 지금까지는 김만배가 직접적으로 돈을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뭐 성남시장 실해 주기로 했다 이 얘기는 그냥 나무기가 들었다고 한 얘기지 김만배가 증언해준 얘기가 아니란 한 말이 말이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만배가 엮여져야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김만배가 내가 돈을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지만 나무기한테 줬는데 그게 이재명한테 갔습니다. 그거는 중간에 끊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재명한테 전달될 목적을 알고 나무기한테 줘갖고 이게 그렇게
흘러가서 결국은 전달됐을 겁니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김만배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나를 건들면 내가 죽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위협을 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리고 역공도 쳤습니다. 지금 김만배가 전 경기도지사의 건물을 사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니 그 헤드라인도 희한하게 뽑아. 전 경기지사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처럼 느껴지게끔 묘하게 뽑다는 그냥 왜 남경필 동생이라고 말을 못해? 그러니까 말이지. 아니 이것도 되게 웃겨. 이거 진짜 한국일보 단독이거든요. 김만배 압박해 받은 100억으로 전 경기지사 동생 빌딩 샀다. 이러면 그냥 남경필 동생 빌딩 샀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거든. 되잖아. 근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전 경기지사, 전 경기지사지? 그러고 보면 그 윤석열 집 사준 것도 뇌물인 거고요. 남경필 동생 건물 사준 것도 뇌물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로비 안 한 데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어떻게 김만배를 파면 팔수록 전부 국집만 나와. 전부 다 저쪽이야. 어. 박영수에다가 머니투데이 회장에다가 곽상도에다가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줬는데 거기에 이재명 하나만 숟가락 더 얹어줘 그러는데 김만배는 안 돼. 이재명 얹어주면 내 재산 다 날라가. 나는 그것만은 못해. 라고 버티기를 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저쪽에 돈을 줘도 소용이 없네. 안 지켜주잖아. 안 지켜주잖아. 이게 뭐야? 국정에다가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발랐는데도 아무도 안 지켜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변호사질만 하고 허가 관련된 상황에서 뭔가 도와줬겠죠. 남경필이한테 100억을 줬으면 뭔가 도와준 애들한테 돈을 뿌린 돈만 해도 이게 정치자금분은 지금 몇백억이잖아 지금. 450억 이거 100억 추가로 나온 거 이거 550억 정도를 이미 정치자금으로 뿌린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는 인건비 형태로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별로 남는 장사 없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460억을 더 뺏어가 버리면 얘가 천하동원으로 벌어들이던 돈 거의 전부를 전부 다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버티는 수밖에 없지. 형도 다 살고 나왔는데 이제 남은 게 뭐 있어? 아까 얘기한 대로 가족도 없다며. 그럼 돈밖에 총각이냐? 내가 지킬 게 돈밖에 없는데? 돈도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나 건드리면 내가 죽어버린다. 나 유서는 따로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써놓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검찰한테 더 이상 날 압박하지 마. 더 이상 내 돈을 건드리지 마. 내 재산 관리인들 풀어줘. 라고 하는 시위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아니면 혼자 운전하고 가서 진짜 죽을 만큼 자상이 깊거나 뭐 하면 누가 신고하고 누가 데리고 갔겠습니까? 이거는 자기 변호사한테 연락했대요. 약간 자작극 느낌이 있어요. 연락해달라고 하고 살짝 스크래치만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김만배를 압박해서 이게 지금 이재명을 다 엮었다고 신문 기사가 다 나오거든요. 김만배 입장이 이제 그거는 이재명을 진중권 지목하고 멘트입니다. 있다. 진중권 멘트예요. 이게 지들 멘트인데 정작 제일 중요한 당사자 김만배는 의리가 있어서가 아니야. 뭐 일명식도 없는데 의리가 어딨어. 직접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김만배는 이재명이라는 사람하고 지나가다 우연히 본 적은 있지만 직접 또 대면한 적도 없습니다. 인터뷰 한 번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뭐 기자 시절에 할 수는 있었겠지.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시기 때 전혀 만난 접촉점이 없거든요. 근데 이 대장동을 거기다 엮어 붙이기 위해서는 김만배의 증언만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검찰은. 그래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일종의 저항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킬러를 보냈다. 허술하죠, 이거는. 네. 아니면은 좀 위협하기 위해서. 그게 위협이 돈이 제일 큰 위협인데. 아 그런가? 몸에 뭐 칼자국 낸다고 위협이 되겠어? 죽여버릴 거 그거 저쪽에서 못 죽이는구나 지금. 못 죽인다니까. 니들이 나 죽일 수 있어? 나 진짜 제대로 니들하고 사법거래하고 니들하고 준비해 놓은 거 나 개인적으로 유언장으로 변호사한테 맡겨놨어. 나 죽으면 이거 깔 거야?
아마 요런 포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